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하다고 생각해 예비 며느리를 무시했더니 알고 보니 병원장의 딸이었어요. 어서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속상한 일인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여기에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이고 의사인 엄마 밑에서 어느 정도 유복하게 자랐어요. 다만 힘든 점은 어릴 적에 엄마가 혼자서 이혼하셔서 아빠 없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베꼈었던데 얼마 전에 새엄마와 의원하셨다고 해요. 미국으로 이주하셨는데 거기서 자식을 낳으시고 잘 사실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는 있었어요. 가끔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시면서 생일에는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아버지란 존재가 조금은 환상 속의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엄마는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라도 일이 바쁜 병원에서는 살펴주는 이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이모께서도 자다 챙겨주셔서 누릴 만한 것이 있었지만 엄마와 아빠 닮은 그리움을 느낄 때도 많았죠. 그 외로운 느낌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끝에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인 신촌에 위치한 대학에 다녀왔어요. 엄마와 살던 집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신촌이 상당히 먼 곳이었고 그 결과로 1학년 때는 계속해서 현명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마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걱정하시며 하숙집에서 하루 종일 사모님만 봐주시라고 부탁했었지만 그 요구는 서서히 없어지고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엄마의 보수적인 시선을 피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였죠. 그 자유는 남자친구를 데려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마음이 자유롭게 키워진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맞는 동성 친구들을 자취방에 불러들여 들어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그동안과 다르게 누릴 수 있는 20대를 보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점수를 채우기 위해 종로에 있는 토익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제 나이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스터디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인 취준생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계속 낙방하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다시 입학한 토익 학원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10명씩 묶어 스터디하는 그룹에서 지능과 스터디에 전혀 흥미가 없어서 계속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원으로 만난 오빠와 제가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의 단어 시험에서 자꾸 틀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매일 벌금을 걷었어요. 서로 친해지면서 오빠와 나누는 관계가 오빠와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본 그 순간부터 오빠가 항상 성실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저희 사이의 관계를 더 성장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빠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제 엄마가 사는 도시의 시장이자 병원장이라는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오빠는 같은 신촌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많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며 소득이 부족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셨기 때문에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오빠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이런 사실들을 데이트하면서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같이 자장면을 먹으러 갔을 때 오빠가 말하길 단무지가 내가 자주 먹는 반찬인데 짜장면에 단무지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 좋아한다기보다 큰 마음 먹어서 가족들이 시켜 먹는 날이면 항상 단무지를 많이 달라고 해서 엄마가 다음 날까지 반찬으로 줘서 많이 먹었어. 또한 도시락을 싸줄 때도 단무지가 자주 나왔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먹다니. 형편이 빠듯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그렇게 아끼고 야무지게 살림을 이끌어내는 오빠의 어머니가 대단했어요. 저에게 엄마는 항상 바쁘고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오빠의 엄마는 항상 집에서 자식을 챙기고 알뜰하게 절약하며 살림을 하는 분 같았어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했고 엄마는 제 곁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에서 본 가정처럼 아빠는 성실하게 일하고 엄마는 살림을 하며 가족들을 챙기는 콩나물값까지 깔끔히 챙기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산 오빠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아버지가 별로 안 하셨다고 어릴 적부터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토닥여 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엄마의 직업이나 가정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학창 시절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반응과 엄마의 직업을 알았을 때의 반응이 많이 달랐고 때로는 주목받고 때로는 동정하는 시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직업이나 우리 가정 형편 같은 것은 천천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오빠가 뭔지 이야기하고 오빠 어머니를 그렇게 아껴서 고생하며 사셨다는 이야기를 끝에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병원장인데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오빠의 반응도 걱정되었고요. 전 적당하게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로서 있을 때 주목받거나 하는 일들이 즐겁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빠는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바쁠 것 같아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어요. 오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하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대신 오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날 장소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종로 일대의 유명한 해물찜집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녁 5시부터 줄을 서던 허름한 집이었는데 이 집은 양평이 입에 착달라며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빠와 제가 먼저 줄을 서서 앉은 후 30분 정도가 지난 즈음에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화사한 흰색 블라우스에 모자를 쓰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빠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새 푹 빠진 사람이에요.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요새 만나고 싶어 하는 아가씨를 계속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요. 나는 어머님이 넉살도 좋으시고 유머도 빼어나신 분이시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과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식사를 하고 이후 디저트로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갔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홀로 호구조사를 시작하셨는데 부모님은 양친박가 계시고 박 부장에 대한 첫 질문에서 난처해지셨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2분 정도만 본 적이 있었고 어머님하고 헤어지셨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한참이 지난 뒤에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보였던 것은 아마 내 착각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라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 엄마는 계속 일을 하시고 원래 하시던 일이 있어서 가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쉬울까요? 힘들었을 거야. 그래, 너는 직장은 하고 돈을 모아두었고. 아, 제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채용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업 준비는 우리 집처럼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집이나 뒷바라지를 아는 것 같아요. 시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찬밥과 더운 밥을 따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어머님은 제 말을 철없다는 듯이 해서 어서 취직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연중에 엄마가 혼자 키워주셨다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갑자기 엄마가 지금 말하는 것도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실 때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어머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어머님이 오이한 일에 신경 쓰였는데
어차피 제 연애 상대는 어머님이 아니라 오빠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빠와 데이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에 오빠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집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는데 너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녁 5시까지 와도 된다고 합니다.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먹고 가도 좋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집은 처음 간다는데 선물을 뭐 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그런 소대를 난생 처음 받아봐서 너무 설레고 기뻤어요. 그래서 오빠와 백화점에 가서 아버님의 생신 선물도 고르고 갈게 들고 갔어요. 과일 바구니도 사서 저녁 5시에 맞추어 반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왔니? 자, 이거 아침한데 이거 두르거나 따라 오도록 해 사왔네. 저는 바로 어머님 손이 있군요. 아버님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지도 못하고 거구로 끌려갔어요. 뭐 캔 산더미 같은 일거리들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마침 운이 생각이 나서 글렀다면서 이거 조금만 거들어주고 같이 생신 파티하자며 저에게 도와달라 하셨어요. 저는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생전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주 동안 아주머니가 바쁘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어머니를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나르고 전을 뒤집기도 하고 남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것 좀 가져다 놓으라 하시면서 잔소리도 하시고 정성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머님이 계시다 보니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며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없는 저녁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피곤한 몸을 문지르며 앉았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고했어. 많이 먹어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 집값 개줘. 4가지 되고. 아, 네, 평소에 한씨가 잘 못 먹어서 덕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빨간쿠 엄마 그 자취방에 음식 안 쓰고 갖고 오시니네. 엄마는 원래 요리를 잘 안 하세요. 이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하천미인들이 많아서 외뇨가 많고 건강 관리를 안 되는 거야? 돈 벌고 먹고 살기 바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밥 안 만들어 먹으니 더 건강이 나빠지지. 넌 몸은 괜찮니? 엄마 하층민이 이러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의가 너는 우리가 건어물 가게도 있고 번듯하게 사니까 다들 우리같이 사는 줄 아냐? 군대의 세상에 우리보다 형편 안 좋은 집 천지야의 엄마는 사실 네가 좀 좋은 환경이 여자랑 결혼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는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게해 느껴지는 불쾌함이 아니라 그냥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한 말로 상처받게 해드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사실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가정부 이모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는 주로 외국식이나 다른 종류의 음식을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도 엄마가 음식 준비하겠다고 하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곤 했어요. 이날의 방문을 계기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혼자 복지시설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 때에는 저를 찾으셔도 꼬박꼬박 엄마가 할 일로 바빠서 제가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시키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죠. 그런 일들이 체력을 소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제게 칭찬해 주시거나 웃어주시면 점수가 따라서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고 결국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오빠도 처음에는 엄마를 손해보기다 부담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와서 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당시 분위기는 그러했고 그때에는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씌어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나아가 제가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어머님을 위해 드럼에서 나오는 찬찬한 멜로디 같은 음악을 사서 직접 요리하여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위해 버섯, 밀가루, 당근, 시금치 등과 함께 어묵조림을 만들었고 요리책과 인터넷을 참고하여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차려드렸습니다. 당연히 미역국도 끓여서 보온병에 넣어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식을 마친 후 우리 집 근처에서 차를 주차하던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도시락을 들고 어머니 댁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는 건 예상치 못한 날이었는데 어머님은 남자친구 생신 상차림은 제가 할 것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나중에 말하기만 했어요. 아마도 어머님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와 남자친구는 그것이 어머님에게 확실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자신의 생일에 그러한 이벤트를 해준다면 기분 좋으실 것 같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어머님의 반응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사를 하자 어머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전당에서 짤바로 모르고 있었더군요. 어머니만 마지못해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돈을 주고 파는 도시락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집에서 싸서 통에 담아주는 아버지나 식당에서 가져와다 주시는 곳이 있어요. 왕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직접 만든다든가 유세한 엄마가 하신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말씀하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지 않으시지요.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하거든요. 말 맞추어 먹을 테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잘하지 않나 봐요. 모른다고 들었는데 넌 좀 유난 면이 있는 것 같아. 아, 저는 그냥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래.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 내 아들하고 꼭 결혼하고 싶은 것 아니니? 어머, 진짜 뷰 그래오. 사람 송이 인제.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들여오라고 하셨어요. 전 뭔지 몰라도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대체 그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생각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게 계속 생각되어 저와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동안 집안 행사를 다 못하게 되었어요. 부르셨다가 생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생일에 나타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셨는데 정말로 어머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만 자가 필요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고 돌아와서 한동안 남자친구와 둘이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었지만 사실 누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존심이 정말 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조금 겉으로는 낯을 가리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해 주실 분이라며 나를 믿고 함께 계속 노력해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을 알지만 이런 식으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오빠가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마음 없이 먼저 어머니께 안부를 전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지냈어요. 오빠는 제게 우리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신 어머님을 만나보고 싶다 했지만 한동안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대화가 나오진 않았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기에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약속을 잡기 어려워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식사 한번 함께 하겠다고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의 직업이나 제 상황을 공개할 것이지만 일단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혼을 공식화하고 나서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 어머님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맥을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기본적으로 남성이 있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남성을 믿고 결혼하고 남성들만을 초대하는 삶을 사는 여성들의 삶을 가장 한심하게 여겼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러한 체제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점이 너무 강하게 정착되어 있었고 때때로 혼자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랠 때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전문직으로 홀로 가족을 키우는 것은 마치 잔다르크가 되어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들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끝에는 항상 넌 은하처럼 남성을 믿다 크게 상처받지 마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함께 독서실을 다니는 오빠와 사귀었었죠. 엄마께 비밀로 있는 거고 두 번째 남자친구인데 지금 이 남자친구의 일도 엄마께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저 혼자만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엄마는 항상 정신없이 외로워하는데 저는 스스로 정말 좋은 시어머니와 정말 좋은 남자를 찾아내어서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어울릴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앞에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예비 시어머니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남자친구를 엄마께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저가 자취하고 있는 신촌 오피스텔에 가끔씩 오셔서 냉장고에 한식 음식이 많이 있다는 것에 의심하시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너 요즘 집에서 요리해 먹니? 웬 한식이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친한 친구네가 줬는데 맛있어서 가져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엄마 거의 골 싸주는 밥이 없어. 못 먹으면서 다닐라고 생겼다는 들어. 아니고 그잼 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 들렸더니 이렇게 인심이 좋고 잘 주시더라고요. 엄마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맛이 좋아요. 아, 전 한식이 기름져서 좀 안 맞는데 요즘은 리코타 샐러드만 먹자니 너도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가볍게 먹어야 해. 아, 그 끈질긴 잔소리 알았어요. 결국 이야기 끝은 항상 엄마의 잔소리였어요. 전 아직 엄마에게 남자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의 점심이었어요. 모처럼 엄마와 오랜만에 쇼핑을 나갔다가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에 행색에 출하면서 가방과 신발, 옷 등을 좀 사라고 하셨거든요. 백화점에서 즐겁게 쇼핑을 하고 싶었던데 신상 가방을 구경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바쁜 중인데 엄마 키우니 어머니가 바쁘신가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좋을 수 있니? 내가 할 일이 생겼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나 온전히 못해 같아서 말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니, 나는 그 길로 엄마에게 몇 개 물건을 골라 살 수 있도록 결제해 달라고 해야 돼. 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달려갔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저를 찾으셨나요? 반가운 마음이 들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달려간 곳에는 커다란 다라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새빨간 양념과 산더미 같은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 오늘 김장하기로 했는데 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이죠. 아, 귀여운 오빠는 기훈이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간다더라. 남자들은 밖에 있는 일을 해야지. 집안은 여자들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얼른 배추의 양념을 좀 묻혀버리세요. 그리하여 앞치마를 두르고 젓갈 냄새와 김치 양념 냄새에 뒤지며 여러 집을 돌아왔어요. 오빠는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도 기다려 주셨죠. 그날 처음으로 결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을 콘으로 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도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일꾼이고 김장이나 제사, 생신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일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체 오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김장하느라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할 수가 있어. 아, 나는 공부하다가 잠깐 당구장 갔는데 깜빡하고 거기서 폰을 놓고는 바람이에요. 미안해. 아, 근데 엄마는 김장할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고 시간이 왜 널 불러가지고 있을까요? 다 됐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혼이고 뭐고 그냥 헤어질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일꾼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빨기 활용한 건 그랬어요. 어머님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힘든 집안 문제가 생기면 자꾸 저를 불러야 하는지 가족으로 생각해보면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정이 안 가면 안 부르는 게 맞는데 저리 무슨 공짜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몇 달 동안 오빠한테 연락 안 하고 지내자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전화도 하고 산악 오피스텔로 와서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니 좀 곤란하겠어요. 사실 아직 오빠가 좋아서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러니 이대로 계속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서 제대로 입장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할 건지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언니? 근데 오빠랑 같이 가야겠지?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통화를 끝내버렸어요. 저는 평일이라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에 가야 하죠. 하지만 어머님이 오른쪽 시외 버스 터미널까지 다 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른이 오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경기도 근처 산에서 수혜를 하는데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능력 없고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남자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런 말을 대충 듣고 넘겨버리지 않고 오늘은 우선 딸을 생각이에요. 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님께서 가자고 하신 경기도 인근의 산속은 제 고향인 동네입니다. 잠깐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곰곰이 고민했지만 결국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님은 아마 병원에서 하루 종일 바빠 일하고 계실 때였어요. 어머님과 산속에서 음식과 술을 먹으며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구급하게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어머님께서 한순간 휘청이셨어요. 버스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헛디딘 것이었어요. 어머님을 꼭 안아서 지키기로 했어요. 제 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따뜻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특히 종아리와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크게 다치신 곳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발목이 덜렁거리는 느낌을 느꼈어요. 넘어지면서 발목이 직각으로 꺾인 것이었죠. 제가 버스 기사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19에 신고했습니다. 걸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응급차를 호출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보호자로 함께 응급차를 타게 되었죠. 응급차 안에서 어머님은 계속 다리를 생각하시다가요. 올타른 문법 구조로 재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좀 어떠니? 많이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아, 근처 아무 곳이나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저는 설마 엄마 병원은 아니겠지 생각하며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도착한 곳은 바로 엄마 병원인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워요. 엄마의 병원은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하는 응급실과 수술도 진행하는 중소규모의 병원이었는데 응급실을 갖추고 있어서 골절 환자들이 이 근방에서 많이 찾는 곳이었죠. 아마 저도 정형외과 병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곳으로 모양이었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안 들키고 무사히 병원을 나올 수 있을까 궁리하고 시작했어요. 응급실의 병원장인 엄마가 오실 일은 거의 없으니 맨 먼저 제 얼굴을 아는 엄마와 친한 의사분들을 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의사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는데 운이 없게도 엄마와 친한 황쌤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황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절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급히 손가락으로 조용히 그만둬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그렸어요. 저는 황 선생님에게 일단 엄마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얼른 기본 처치만 받거나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기 때문에 제 차례가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서도 응급실에서 한참 수속을 밟아야 했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점점 심각해진 표정으로 기다려주셨고 결국에는 나에게 화를 낼 시작했습니다. 넌 대체 왜 나를 기다리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큰 병원에서는 구급차를 불러서 오면 병원은 어떻게 될 건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괜찮아. 왜 이렇게 말해? 정말 과소평가하는군요. 어머님, 다 처 대신 해드릴 건데 구해준 건 되니까요. 구해주는 건 너 때문에 병원비만 왕창 날리긴 했지만 제법 큰 병원이라서 얼마나 비싸게 써서 엑스레이도 더 다 찍어야 할 텐데 난 모르겠으니 병원비는 기 돈으로 알아서 아려 너랑 둘 다 있는지. 저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코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쟤랑 구박하시는 말씀을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고 알뜰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잘못했어지만 라고 말만 절하지 마음 착한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억척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 같아 많이 실망했어. 저는 그때 어떻게 할 말을 잃고 어디선가 했지만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얀 의사 가운이 보이는데 그 가운에는 가슴팍에 엄마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한쌤이 기어이 엄마에게 연락 아마오마양일 것 같았어요. 엄마가 무지화를 생각을 하니 심장이 벌렁하고 어려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버릴까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였죠. 응급실에 있던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엄마에게 몸매를 하고 엄마가 제 앞에 와서 자제 담당하십시오 해왔었습니다. 병원장이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인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만 가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제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아, 여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이 높은 양반 같은 분이네요. 애척이. 이 환자는 괜찮은데 치료 안 받고 그냥 가도 될까요? 별로 다친 것 같진 않은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제가 병원장이니까 병원비는 안 받을 테니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장이니까 이 병원에서 제일 높은 받죠. 아유, 영광입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면서도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에 화색이 돌았어요. 전 어이가 없었죠. 자, 그럼 누구신지 제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 환자랑 무슨 관계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분입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이분이 누군지 좀 말해볼래요? 딸아.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듣고 갑자기 어머님은 혼자 눈에 껌뻑이미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한마디를 바쳐셨어요. 늦게 딸이 선생님을 따가 내게 제 딸이지만 신천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이해가 있는데 여기서 이윽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엄마, 내가 설명할게. 그 엄마는 화가 난 듯 손을 들어 막았다. 쓰여져 있죠. 중2를 하라는 것 같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과 딸이 만나고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상태라서요. 저희 부모님들로 소개해 같이 데리고 가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판가름에 따르면 돈 어머님은 빛의 속도로 퇴사 전환. 엄마, 제가 못 믿겠었어요. 역시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도 없이 남자친구 어머니랑 딸이 둘이 조상님의 산소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이 버스에서 넘어져 다치고 말았대요. 아, 안 돼요. 채가 발을 헛디뎌 있는데 절 부축하드가 넘어진 건데요. 어째서 마음도 이렇게 구운지 수다스럽게 칭찬으로 넘치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끊고 엄마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내 딸이 다친 거니? 그래요. 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느라고요. 그냥 제가 넣은 소리를 무시해 주실래요? 나는 그렇게 몰상식하게 우리 딸을 끌고 다닌다는 집하고 혼을 삼해줄 생각이 없으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아들한테 도전해요. 언감생심 누구를 넘보려고나 내 딸은 재벌 끝 아니면 결혼 안 시킬 겁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가득 부르기 전에 그렇게 어머니는 엄마에게 사회를 놀려 경호원들과 함께 끌려가 드실 자리를 떠했습니다. 저는 깨갱하고 사라지는 어머님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통쾌하게 됐죠. 제가 혼자서 어머님이 떠는 자리를 보고 있자 엄마가 말했어요. 요즘 반찬 갖다 주는 분이 저분이야? 너 남자친구 있었니? 아차. 아, 혼자 자취시키던 자리는 짓이다. 천지분과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딱 갇힌 다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나중에 온 날 테니까
지금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깐 택시로 본가로 갈게요. 엄마. 저는 엄마에게 혼나는 걱정 때문에 앓는 소리를 했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무섭게 화를 내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가로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는 내 다리가 나을 때까지 본가에 있는 게 좋다고 하셨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제정신이라고 바보 같은 짓을 그만하라고 조언했어요. 여자를 하자고 대하는 그런 집으로 시집가는 것을 좀 정신 차리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지요. 차리라 하면서 전 그래도 미련이 남아 엄마에게 마지막 사정을 해봤어요. 그래도 오빠가 잘 해준다는 말이야. 얼마나 다정한데 잘 해주는 놈이 너 혼자 자기 엄마를 보내려 하는구나. 그런데 없어. 삭수가 클러 먹은 놈이야. 아, 그래도 2년이 남았는데 아직 30도 안 됐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결혼이야. 일단 30 넘고 이야기하자. 이제 너가 병원장의 딸인 걸 알았으니 그 집사가 엄청 들러붙을 거야. 왠지 횡재처럼 쉽게 될 것 같지 않아? 키 말리지 마. 분명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그렇게 칼같이 저에게 이별 통보까지 시키고 본가에 절 데리고 있으면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제 곁에 접근하려 하고 있어. 마가 받았다. 모든 것이 맡기자 남친 어머님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다. 군요, 아가, 난 너를 진심으로 내 딸처럼 생각했단다.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인 당연히 우리 집안이 눈에 안 띈다.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병넘소 모처럼 조건만 따져서는 안 되지 않겠니? 우리 아들도 너와 헤어지고 싶진 않다고 하구나. 굳이 마음을 돌려 우리 아들을 좀 더 만나줬으면 해. 그동안 우리가 정겹 깨지는 시간들을 생각해보려. 날 구하다가 다친 것이니 병원비를 얼마인지 알려주면 내가 송금하도록 하겠다. 연락 기다릴게. 해당 문장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요. 손바닥 뒤집기를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진저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난한 줄 알았을 때는 병원비도 한 푼 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부자인 걸 알았으니 병원비를 내줄 것인가요? 돈에 대해 인색한 그 태도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태도가 너무나도 진저리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오빠 역시 모른 척하여 제가 어머니에게 당해서 고생하게 방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드디어 이별을 결심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끝내 제 2년간의 연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전 여전히 취직 시험 준비하느라 신천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 예전이라 조금 뵈면 오빠와 함께 갔던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영화관이 떠올라 가슴이 섭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런웨어와 결혼은 다르다고. 오빠는 저에게 연애 상대로는 다정하고 더없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도 차마 속들이 말할 수 없었던 자존심을 상하하는 우리 이별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다음에는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으쓱.